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46분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시장은 물론 그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주말에 협상을 하긴 할 건데 뭐 어느 정도 잘 풀리긴 할 거야. 긴장감이 무역 전쟁 긴장감이 좀 완화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근데 우리의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 협상의 내용이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놀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놀랬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지금 현재 뜨겁습니다. 냉랭한 게 아니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은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은 뭐 굳이 특별히 뭐 자세히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만 좀 보자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문을 열어봐야지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간이죠.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하지 않았는데 이 나스닥은 3.8%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합의 내용이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 주식 쏠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또 하나의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디 가격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자리. 5월 2일 금요일 날 이 장대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가볍게 돌파한 척 하면서 시작했고 지금 현재 그 위에서 더 올라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레벨업을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오늘 밤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한 척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 레벨업, 사실상 레벨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반응은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었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안 쏟아지고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힘이 강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호재가 나타나니까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장대 양봉이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이런 때와 지금 현재의 차이는 뭐죠?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죠? 한 4월 25일 이때쯤부터는 시장이 좀 차분차분하게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였다라면은 일단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는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좀 자세히 보자고요. 그죠? 봉의 길이가 하루에 1%, 2% 움직이다가 하루에 3%, 4% 움직이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이미 여기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단기, 중기적인 상승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변동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요. 지금 이제 여기서 레벨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상승의 목표치가 더 열렸다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위쪽은 뭐죠? 여기 있는 위쪽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고요. 여기를 몇 달 동안 넘지 못했던 무거운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과 고점이 많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죠? 힘이 빠졌죠. 그걸 보고 이제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라 말씀드렸는데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런 모습은 사실 좀 기존 주식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이제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차분히 올라간 게 아니고 벌써 시작부터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해서 크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분하게 여기서 이렇게 진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갭상승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은 솔직히 이런 거는 조금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그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어 있고 많이 오르다가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 이 꼭지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슬슬 현금 비중 확보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고점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고점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의심과 경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상승 목표치가 열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게 상승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봐줘봐야 여기 있는 전고점까지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의 고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죠. 그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심과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아래에서 사서 수익을 내신 분은 좀 비중 축소, 현금 비중을 살살 늘려가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정석은 눌림시 매수지만 고점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S&P도 같습니다. 그죠? S&P도 같아요. 레벨업이 돼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어디가 중요한 자리일까요? 여기 이런 자리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으로서 좀 앞으로 S&P의 S&P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S&P 지수의 발목을. 여기가 직전 고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아직 S&P는 이쪽 부근에서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렇게 급등하면 일단은 뭐 좋게 봐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이런 저항을 잘못 삐끗해서 이런 저항 때문에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 점을 경계는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나스닥인데요. 이거는 나스닥은 제가 이 자리를 별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S&P는 이 자리를 겨우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이 자리를 좀 여유롭게 넘어가는 모습이라 갖고 이 자리는 사실 지금 나스닥은 어떤 지지가 있다. 오히려 이 자리는 어떤 지지선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비슷합니다.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상승 목표치가 열리긴 열렸는데 근데 이 장기적인 이제 어떤 추세의 영향 그런 거를 좀 받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성 추종한 ETF죠. 그죠? 저와 한 번씩 보고 계시는 그건데 이번에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 자체는 이렇게 급락 폭락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뭐죠? 지금 이제 검은색 선이 5일선이란 말입니다. 5일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5일선에서 확 빠진 거죠. 그죠?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어떤 단기낙폭 과대 아니면은 뭐 이격 과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격도 과대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식의 급락은 그죠? 단기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단기낙폭 과대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단기 꼭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잔한 좀 경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같은 관점이죠. 그죠?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고 변동성의 관점에서 봤고 안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한 번에 변동성이 훅 빠져버리니까 얘도 낙폭과대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얘가 반등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양대 지수 S&P나 나스닥 지수가 단기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 지수도 참 잠깐 한 번만 좀 볼까요? 반도체 지수도 지금 막 6%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특히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선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그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이 확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격 과다죠. 5일선이 검은색 선인데 검은색 선과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그게 정석적인 관점인데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큰 조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추격 이런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계속해서 그죠?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나 똑같이 다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채권 좀 볼게요. 30년물 국채인데 미국 30년물 국채인데 보시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잘 돼서 경기가 다시 조금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어쨌든 일단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던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이 추세선을 깨고 있죠.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을 하긴 했죠. 지금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과 중국은 합의할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던 부분이긴 하고 다만 정도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을 뿐이죠. 그죠? 어쨌든 근데 합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긴 하고 지금 그런 이슈 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30년물 채권이 여기 어딘가를 일단은 중요한 바닥으로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시죠. 그죠? 이 자리를 깨면서 급격하게 채권이 대폭락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막 레벨업을 해갖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고 당장은 일단 그런 걸 생각하기는 일단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분명히 힘이 없죠. 그죠? 네. 분명히 힘이 없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힘이 없더라도 여기서 대폭락으로 막 계속 이렇게 갈 만한 명분은 없는 것 같다고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채권은 힘이 없으니 이거 계속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답답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거 올라봐야 요만큼 떨어져봐야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혼조하다, 박스권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미국이 좋아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를 지금 보시는 거 뭐죠?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쏟아지겠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조금 의미 있게 좀 유로화가 내려온 겁니다. 뒤집어 놓고만 보라고요? 뒤집어 놓고만 달러화는 이제서야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이제 좀 반등을 해볼까 이 정도입니다. 아직도 비록 무역 합의가 어떤 미국과 중국이 어떤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달러가 이렇게 막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건 여전히 아니죠. 그죠? 그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로화가 강하고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죽어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다만 이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해지진 않겠다라는 거. 달러 약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좀 걸린 거죠. 그죠? 달러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지지력이 강해진 겁니다. 이 자리 지지력이 있구나. 달러가 계속해서 좀 힘은 없긴 없을 텐데 근데 달러가 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일단 좀 제한적이겠다. 그러면 외환 시장도 이제 이 엄청나게 약했던 달러가 어느 정도 좀 힘을 찾으면서 외환 시장도 특별한 트렌드가 없이 그냥 답답하게 흘러가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 놨어요. 유로화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요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것도 박스권 이 정도가 아니고 어쨌든 달러화가 약한 추세를 뭐 갖고 있으니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가 일단 좀 듭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뭐 경제가 뭐 좀 나아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댄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오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은 만들었고, 쌍바닥을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저점이 별로 안 높아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55달러, 65달러, 이렇게 10달러 내에서 일단 박스권을 기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65달러가 여전히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지금 이런 소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65달러도 넘을 거야.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유가도 55달러, 65달러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달러 강세가 좀 눈에 띄죠. 그죠? 미국과 중국의 합의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렇다면은 금값 약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구리값 이런 것도 아래쪽으로 훅훅훅 빠지다 말고 안 빠지고 여기서 또 혼조한 구간으로 또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리 이것도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상승 채널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서서히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이제 무역 합의 그거 덕분이죠. 그죠? 그거 덕분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반도체 지수도 막 6% 넘게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한국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 뭐 이 정도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오늘 나온 양봉,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5%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오늘이 장대 양봉은 뭐다? 여기 지지력을 확인한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제 쌍바닥 정도 만들어오고 있구나, 요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더 이상 죽을 생각은 없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근데 뭐다? 최소 6만원은 좀 돌파 한 장 해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닥 확인하는 거죠. 바닥 확인하는 과정 중이고, 이 바닥 확인과 위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바닥을 확인한다, 이거하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죽지 않고 버티는 게 반드시 우상향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분명히 이렇게 옆으로 빌빌빌 기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를 바꾸려면, 우상향을 하려면 어딘가 저항을 탁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저항을 넘어가는 신호,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답답한 구간인 거고, 그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가 이제 뭐 6만원 돌파한 짝, 이제 이런 거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따지면은 뭐 58,000원, 59,000원 정도 안착해도 되긴 되지만, 조금 널널하게 생각해서 6만원 돌파한 짝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의 양봉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전히 약한데, 최소한 더 이상 죽을 생각은 없나 보다.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은 확인하고 있다.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라고 해서 저게 이제 앞으로 뭐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런 신호는 아직 분명히 아닌 거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에서는 뭐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긍정적이긴 했으나, 삼성전자가 5%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서운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코스피를 좀 잠깐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의 목표치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47, 348 정도가 무거운 이제 저항입니다.
무거운 저항 부근으로 가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강한 매도세 이런 게 좀 쏟아질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제가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증시도 지금 약간 같은 개념이긴 하거든요. 코스피 굉장히 잘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루에 0.1%, 0.1%, 0.1% 움직이던 코스피가 하루에 1.4% 움직인 건 분명히 변동성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상승에 대한 목표 저항이 여기 근처인데 저항 부근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조금 차익 실현,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단기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로 돈이 쏠리다 보니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그냥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렇게 그죠?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가 목표치에 거의 다 와서 얘가 이제 막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고 막 시장이 이상해지지만 않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코스닥의 순서가 요렇게 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코스닥의 순서는 아닌 거죠, 그죠? 하여튼 코스닥도 근데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 좋게 보셔야 되겠고 코스닥은 목표치가 여기 빨간색 선까지 한 9에서 10% 가까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다 왔죠. 요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도 조금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강하던 제약바이오들이 쭈루시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완전히 죽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어떤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합의가 그동안 좀 소외가 되던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종목이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돈이 좀 쏠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그죠? 다시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순환매의 계기 뭐 그런 게 이제 오늘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쏠림 뭐 그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급등하던 이런 친구들은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이런 친구들 저항을 앞두고 급등을 하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런 친구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오늘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좀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뭐 중국 증시도 그저 합의한다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오늘 위험 자산들 굉장히 다들 분위기 좋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일본도 오늘 뭐 잘 나갔을 거예요. 그죠? 일본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아마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고 계신데 신고가 쓰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단기 고점을 만드는 모습일 수 있어서 좀 그러니까 오늘 밤에 경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위험하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단기 고점 이런 거를 이렇게 변동성 확대를 통해서 지금 이 독일 증시도 비교적 물론 이게 이미 계속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약간 더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평상시보다 여기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윗골이 달린 음봉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물론 이게 아직 마감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에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독일 증시는 이렇게 레벨업을 이미 해서 너무나 강하게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확인을 쭉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